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73강 할 거죠. 그리고 흙의 식물학적인 어떤 작용 그리고 측면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죠. 73강에는 염류 농도별 영양과 식재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염류 농도 저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저도 염류 농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떠한 작용의 정도로 제가 끝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혹시 더 뭐 잘 모르신 분은 좀 찾아보시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염류 농도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반 어떤 조성을 할 건데요. 자, 계속 이야기지만 토양 3상하고의 관계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토양 3상은 토립자와 그 다음에 액체, 기체의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기상의 상태, 기체의 상태, 액체의 상태, 그리고 토립자의 상태,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성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흙의 식물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뒤에는 우리가 더 나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한 능력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양이온의 어떤 취한 능력, 그게 우리가 염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용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그 흙에 녹아있는 유기물체의 어떤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C를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전도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뭐 저때 잠깐 제가 말을 안 했었는데 실제 이제 물질 내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 플러스 농도가 많은 물질이 있어요. 양이온 중에서도. 그래서 뭐 칼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플러스가 두 개가 붙어요. 우리가 뭐 이온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물질 중에서도 플러스 농도가 플러스 두 개 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온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붙은 게 있고, 그죠? 그런 것은 굉장히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아무래도 마이너스하고 더 많은 어떤 마이너스가 필요하겠죠. 플러스가 크니까. 이런 것은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겠죠. 집적의 정도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물질은 실제로 유기물질이 더 많이, 유기체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든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우리가 책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칼슘 같은 경우도요. 플러스가 사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물질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과수 같은 데 보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사실 미량원소로도 조금밖에 안 넣지만 칼슘이나 칼륨 이런 것 정도는 굉장히 많이 넣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N 그 질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요. 굉장히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토양의 비옥도가 순간적으로는 높아지겠지만 그 영양분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토양이 비옥도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생물의 어떤 나쁜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정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토양에 어떤 우리가 경작을 휴면기를 준다든지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료를 우리가 요즘은 자연 비료를 많이 쓰도록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해충 발생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이런 경작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도시의 어떤 나무의 어떤 피해 해충의 발생의 문제 이런 것하고 저는 다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비료를 뿌려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뭐 이런 비료들이 어떻게 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화학 작용을 하는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가 이렇구나 정도 그리고 플러스가 많이 붙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아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기반 조성에 관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조경에 우리가 그 염해 지역이라든지 그다음 바닷가죠, 그죠? 이때 염해는 바닷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토를 해서 우리가 그 조경 공간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곳은 굉장히 이 굉장히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양 정도가 굉장히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어떤 관계라든지 유기물질의 어떤 취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식재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앞에 잠깐 이제 이런 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뒤로 넘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시 단계를 우리가 실제 여기에 보면은 이 시에 어떤 정가 메커니즘 해가지고 1, 2, 3, 4단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요, 그 어떤 저 식물학 책에서 저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설계 기준에서 뽑은 내용이지만 조금 상반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조금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때로는 조금 잘라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좀 설명을 중간에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못 드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상반적인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요거 당장 하나만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시의 어떤 단계, 정과 단계, 우리가 전기 전도도의 어떠한 토양과의 관계하면서 정과 메커니즘 하면서 1, 2, 3, 4단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2단계에서 뭐 1단계는 축척, 양이온 축척이 돼서 토양 비옥도가 생기고 유기물체가 양이온하고 결합을 하고 이때는 토양이 아주 유기물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래서 취한 능력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가 아주 높아지는 단계인데 3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과다 축척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분이 증발하고 아까처럼 칼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러스 이온이 전부 다 전기 전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플러스가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 두 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이온이 과다 축척이 해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3단계 가서 가다 축척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뒤에 식재 기반 조성법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게 나오죠. 우리가 그 KDS 그러니까 설계 기준에 보면은 토양하고의 어떠한 DC하고 DS 이게 DS가 뭐죠? 디시멘스 디시멘서라고 해요. 이걸 읽을 때 좀 제가 저것도 적어놨죠. 위에 디시멘서 퍼 메가 제곱당 보면은 여기에선 3단계부터 사실은 단계가 떨어진다 했어요. 그죠? 가다 축척이 생겨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점이 3단계입니다. 자, 그랬는데 식재 기반의 조성에 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2단계부터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2단계가 아니고 2라 여기서 2는요. EDS죠. 디시멘스죠. 그죠? 이 디시멘스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2단계는 2단계가 아니고 지금 2 이상, 3 이상, 4.5 이상 이건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앞에는 단계 그냥 누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단계별로 쪼개난 거고 여기에서는 염료 농도별로 쪼개난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디시멘스 퍼 제곱일 때 우리가 그때부터 어떠한 염류 집적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위에 전기 전도도하고 토양하고의 관계를 맞춰 보면은 여기서는 3단계부터 사실은 이 디시멘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근데 뭐 굳이 단계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단계 자체는 되게 주관적인 어떤 입장이고, 그죠? 실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디시멘서가 더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 디시멘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이 디시멘서가 도대체 얼마만큼이지? 라고 사실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뭐 식물체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한 적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구나 정도는 아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막 쓰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 디시멘스 정도는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써라고 하는 어떤 적용학에서 적용 시험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디스면서부터 이렇게 삼투압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의 양이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죠? 물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뿌리에 있는 물을 끌어온다는 거죠. 앞에 제가 이야기를 그때는 깜빡 잊고 안 했는데, 우리가 저 삼투압은요, 밀도하고의 관계죠. 정말에서 흙의 어떠한 그 전기 전도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뿌리에 있는 물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높은 데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뿌리에 있는 물에 있는 것들이 흙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도가 높은 쪽으로. 그죠? 그래서 뿌리가 마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뿌리가 죽겠죠. 말라 죽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DS, 디시멘스 퍼 메다 제곱에 우리가 염류 집적이 2 이상부터는 삼투압 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3 정도 되기 시작하면 3 이상 되면 pH, 정말해서 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도가 올라가면 뭐가 생기죠? 나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질소라든지 수소 이런 게 생겨서 우리가 아질산 현상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해충이 이제부터 좋은 그 어떤 미생물은 죽고 나쁜 해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4.5 이건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3 이상부터는 어떤 나쁜 해충이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고 미생물이 감소한다 정도까지, 그래서 pH가 높아진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스멘스부터 우리가 삼투압 작용이 생긴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디스멘스부터 삼투압 작용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삼투압 생기기 때문에 뿌리에서 물을 빼내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수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멘스일 때는 우리가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희석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희석을 시켜줘서 우리가 물을 주는 방법. 그래서 위에 나와 있죠? 관수를 주는 한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비료를 지금 우리가 삼투압 작용, 아까 칼륨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비료를 또 작물을 심는 거죠. 그것을 좋아하는 작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부터 우리가 산도가 높아지니까 뭘 해주죠? 우리가 그리고 또 산도가 높아진 물에서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리니까 미생물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는 좋은 흙을 우리가 넣어줘서, 그 다음에 또 산소를 또 공급해주는 환토법이 나오겠죠. 객토도 해주고 환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복토라는 개념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는데, 복토, 그죠? 위에 덮어준다는 개념인데 별로 그런 건 좋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물질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토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객토나 또는 환토를 해주죠. 부분적으로 환토를 해줘서 우리가 pH 산도를 낮추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청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더 좋은 어떤 미생물을 보호를 하는 방법 하면서, 이일 때는 수분과 삼투압 작용이 딱 일어나는 이 디스멘스일 때는 수분과 물을 공급해주는 방법 정도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 정도 이제 넘어가면은 객토나 그 다음에 산소를 부여하는 어떤 환토법을 쓰는 방법. 자, 우리가 이 디시멘스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준 어떤 느낌이다 라는 곳이 있으면은 이런 방법을 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양하고 식지하고 관계를 들어가면서요, 우리가 토양 평가 기준 나왔습니다. 실제로 다 앞에 했더랬어요.
화학적인 특성, 물리적인 특성 했는데 실제 토양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게 어디서 쓰느냐면요. 뒤에 우리가 그 매립지 앞에 나와 있죠. 등급 구분하면서 일반 매립지, 그다음에 일반 식재지, 그다음에 매립지, 인공지반이, 다밥 피해 우려지. 자, 주로 어디에 쓰죠? 가로수 같은 경우는 다밥이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죠. 인공지반 위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옥상 조경, 지금 콘크리트 지반 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 어떤 흙은 어떤 흙을 써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매립지라면은 또 어떤 거죠? 우리가 그 일반 그 어디죠? 그 임의 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자, 이런 곳에 우리가 토양의 어떤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이런 방법을요, 우리가 등급을 나눠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재지 할 때, 우리가 토목에서 흙을 다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뭐, 이면 매립지에서 나온 어떤 무슨, 이토 같은 것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토양 분석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화학적인 특성하고 물리적 특성 어떤 구분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뒤에 우리가 국립에서 산림과학원에서 식재지로 구분한 토양은 어떤 내용들인가, 그리고 KDS 기준, 즉 말해서 일반 식재지 설계 기준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토양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